지난달 30일 대만의 쯔유스바오에 따르면 대만 인근 상공에서 대만 공군 전투기가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 전투기를 향해 플레어를 쐈다. 공중전의 문턱까지 간 일촉즉발 순간이었다. 플레어는 적기가 쏜 공대공 미사일을 피하기 위해 발사하는 기만체다. 대부분의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적기 엔진의 열을 쫓아간다. 이런 미사일을 떨쳐버리려면 플레어를 여러 방향에서 터뜨린다. 플레어는 폭음과 불꽃을 일으킨다. 대만의 소식통은 플레어 발사는 방어적인 행위여서 교전으로 확대되진 않았다. 고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SCMP가 전했다. 그러나 공군 관계자는 비우호적 전투기가 경고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플레어를 발사할 수 있다. 며 의도적 발사라면 대만 공군이 중국 공군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대만 국방부의 공식 반응도 없고 구체적인 발생 시간과 장소도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사건은 지난 3월 31일 중국의 J-11 전투기 2대가 대만 해협 중간선을 넘어 대만의 방공식별구역을 무단 진입했을 때 일어났을 가능성이 크다. 당시 대만 전투기가 긴급 발진한 뒤 경고 통신을 보냈지만 중국 전투기는 10분 넘게 머물다 돌아갔다. 중간선은 중국과 대만 모두 경계선으로 여기고 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의도적으로 중간선을 넘는 도발이 있으면 물리력을 동원해 몰아내라고 군에 명령했다. 며 도발을 중단하고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고 중국 당국에 촉구한다. 고 했다. 고 밝혔다. 요즘 대만 해협을 마주보고 중국과 대만의 분위기가 심상찮다. 2016년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민진당의 차이 총통이 집권한 뒤 중국이 대만을 상대로 군사외교적 압박을 강화하면 서다. 그러면서 위기 상황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지난달 15일엔 중국 공군이 Su-30, J-11 전투기와 H-6K 전략폭격기와 KJ-2500 공중조기경보통제기, Y-9JB 전자전기를 동원해 대만과 가까운 상공에서 훈련을 벌였다. H-6K는 핵공격이 가능하다. 싱가포르 난양 이공대의 콜린 코 교수는 SCMP와의 인터뷰에서 대만과 중국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우연하거나 실수에 의한 무력 사용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고 말했다. 소규모 충돌은 자칫 전면전으로까지 번질 수도 있다. 그러하다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미국과 패권을 다투고 있는 강대국인 중국의 손쉬운 승리를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다. 글로벌 파이어파워에 따르면 중국은 병력 218만 3천 명, 군용 기 3,187대, 탱크 1만 3,050대, 군함 714척을 보유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280개의 핵탄두와 1,340에서 2,740발의 미사일도 갖고 있다. 반면 대만의 전력은 병력은 21만 5천 명, 군용기 837대, 탱크 1855대, 군함 87척에 불과하다. 지난해 이철재의 밀담은 한때 중국과 맞먹던 대만의 군사력이 어떻게 몰락했는지 분석한 적이 있다. 중국 대만 군사 전문가인 김태호 한림국제학대학원 교수는 기본적으로 대만의 전략은 중국과 싸워 본토, 중국 대륙을 수복하는 게 아니다. 며 대만은 중국의 침략을 물리치거나 최소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상당히 비싼 대가를 치르면 충분하다. 고 설명했다. 일종의 최소 억제 전략이다. 대만군은 지난달 한광 35호 훈련을 실시했다. 한광 훈련은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지난해까지 매년 봄 했던 야지 기동훈련, FTX, 인 독수리, FE 훈련과 지휘소 연습, CPX, 인 키리졸브, KR 연습을 합한 개념의 군사훈련 이다. 올해도 대만은 한광훈련에서 중국군의 침공을 가정한 워게임을 돌려봤다. 대만의 매체인 상보에 따르면 한광 35호에서 대만군이 제공권을 잃었지만 국군에 큰 피해를 준다는 결과가 나왔다. 중국군이 대만군의 지대함 미사일과 지대공 미사일을 파괴하려 하지만 대만군 미사일은 모두 차량에 실렸기 때문에 중국군의 공격을 피한다. 반면 대만군은 미군이 알려준 위성 정보로 중국군을 공격한다. 중국군은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지만 큰 소용이 없다.
한광 35호가 대만군의 정신승리 1.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도 비슷한 예상을 했다. 미국 터프츠 대학의 마이클 베클리 교수는 2017년 떠오르는 동아시아의 군사군영, 어떻게 중국의 이웃 국가들이 중국의 해군 확장을 견제할 수 있을까 논문을 보면 그렇다. 윤석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대만의 동쪽은 산악지형이라 상륙할 곳이 마땅하지 않다면서 중국과 가까운 서쪽에서도 전체 해안의 12% 정도만이 상륙작전 가능 지형이라는 분석도 있다고 말했다. 대만군 입장에선 12%의 해안만 중점적으로 방어하면 된다. 2016년 8월 24일 오전 5시 30분 함경남도 신포 인근 해상에서 북한의 신포급 잠수함이 북극성 1호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 SLBM 한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한미의 감시자산. 이 일을 탐지했지만 북한의 SLBM 발사를 알아챈 곳이 또 있다. 한국에서 1600km가 넘게 떨어진 대만이다. 심지어 대만은 한미보다 더 빨랐다고 주장한다. 대만 수도인 타이베이 대베, 인근 신죽, 현 해발 2680m에 있는 르산, 낙산, 기지의 페이브 포즈, AN, FPS-12로 조기경보 레이더 덕분이다. 아시아에서 대만에만 있는 페이브 포즈는 탐지거리가 4828km다. 3000km 아니라면 골프공 크기 물체까지 정확히 가려낼 수 있다고 한다. 이 레이더는 중국이 탄도미사일로 대만을 위협했던 1996년 이후 대만이 도입 사업을 검토했다. 2003년 예산 통과, 2006년 공사 시작, 2013년 시설 완공 등 사업 기간 중 대만 독립파인 국민당 리덩우이 총통, 민진당 천수이변 총통, 같은 국민당이지만 친중파인 마잉주 총통 등 3번의 정권 교체가 있었다. 정파나 이념과 상관없이 대만은 페이브 포즈 사업을 마무리했고 현재 대만의 든든한 감시탑 역할을 하고 있다. 레이더뿐만이 아니다. 대만의 대중정보망은 튼튼하다. 지난해 9월 중국 관영 언론이 2018 레이팅 작전을 통해 대만 간첩 사건 100여 건을 적발했다.